1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듀폰과 트래블러스의 4분기 실적이 대체로 호조를 보인 가운데 독일과 스페인에 대한 낙관론이 한몫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6%, S&P 500 지수는 0.44%, 나스닥은 0.27% 상승했습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1개 국가들이 합의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 11개국은 전체 27개 회원국 중 나머지 국가들의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정기 예금이 12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 기준 금액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만기 도래한 정기 예금이 수시 입출금식 예금 등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 징수 업무에 500명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집중 공략 대상은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희입니다. 하루 쉬고 개장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는 미국의 추세 매매가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끈 건 기업들의 실적이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 구글과 IBM 등 대형 IT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오늘 우리 IT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만에 1990포인트를 회복해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장이죠. 오늘 하루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자세한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죠. 먼저 기업들의 실적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 62% 정도 어닝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S&P 500 지수 안에서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트래블러스라든지 아니면 듀폰 같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 자체를 이끌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원자재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업종 자체가 강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원자재 업종 자체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 회복 시그널 자체가 좀 살아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금융업종 자체가 살아난다는 건 그만큼 세계적으로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안정 자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융업종이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금융업종을 추가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다만 부정적인 이야기가 한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12월 달에 기존 주택 판매 건수에 대해서는 예상 밖의 부진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어느 정도 묻히는 그런 결과치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미국의 채무 한도를 4개월 가까이 연장하는 방안 자체가 계속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 자체는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우 증시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한번 하단에 한번 보시면 거래량을 어느 정도 동반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해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만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거에 대해서 거래량이 붙는다는 의미는 추가적인 세력 자체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만큼 힘이 있는 증시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계속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어닝 시즌이 피크에 달한 만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이후 구글과 IBM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공개하기도 했죠. 현재 시간의 거래소도 이 종목들 오르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IBM 그리고 구글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네. 폐장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만큼 시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IBM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어닝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거기 안에서 한번 보시면 이머징 시장에서의 수익성 높은 소프트웨어의 확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순이익 자체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 뭐 한 가지 더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IB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바닥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는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연말 소매업종 광고비 자체가 14%가 증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실적에 잡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지금 현재 뭐 4.5%가량 급등을 한다는 소식이 듣겼는데요. 그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쳐다보시는 게 좋겠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우리 시장에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요? 네, 요즘은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네. 아무거나 사도 올라간다 그런 말들도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뭐 제가 지금 바닥권을 기고 있는 종목을 또 한 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갤럭시아 컴즈라는 종목인데요.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도 좋아하는 섹터군이죠. 바로 전자결제 그리고 모바일 결제 관련주인데 갤럭시아 컴즈 백화점 이름이랑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하지만 효성그룹 안에 계열사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전자결제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마케팅 쪽에 사업을 하는 회사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왜 이 종목을 몰랐을까 하면 다날과 모빌리언스가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90%를 넘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경우에는 10% 내외의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요. 수익성이 악화됐던 것도 현실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MMORPG 아키에이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 결제를 담당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4분기의 실적에 그대로 좀 드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흑자 전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적자 폭 감소를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작은 종목이다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보다는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하단에서 박스권을 향해서 치닫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긍정적인 추세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자체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던 상단 자체를 지금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지권으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단에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지금 상단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차익 실현 매물로 조금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간의 추세를 한번 보시더라도 윗꼬리도 상당히 많이 달리고 하단에서는 밑꼬리가 많이 달리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아직까지도 매도하는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매수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는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연상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격 자체를 좁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항권 자체를 돌파를 했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자리에서 크게 급등을 한다거나 하면 우리가 추격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한 종목군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단에 거래량이 많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과정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매수했던 세력이 우세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밑에 나왔던 거래량 자체는 일단은 매수 세력의 거래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오늘 뭐 2,750원에서 2,780원 사이에서는 우리가 매수 가격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대신 하단에 2,650원에서는 우리가 손절선으로 잡으시고 짧게 대응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단으로 내려와서 횡보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 대신 상단에 만약 1차적인 목표가를 잡는다면 3,100원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장 마감쯤 들어서 상승폭을 많이 줄였던데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장 마감할 때 우리가 분봉상을 한번 보시면요. 네. 5분봉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5분봉인데 현재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투매 세력이 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줄다리기 과정에서 지금 지쳤던 어느 정도 물량 자체가 좀 빠져나오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2,770원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이었죠. 하지만 그 부분 자체를 지키지 못하면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대를 크게 돌파를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쫓아갈 수가 있겠지만, 이 가격대를 다시 한 번 더 저항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짧게 손절선을 정해드린 경우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갤럭시와 컴즈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바로 AS 받아보겠습니다. 이녹스라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지난 1월 15일 추천해드린 종목인데 매수가도 잘 줬고 이미 목표가도 초과 달성한 상태라고요. 예, 일단 이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네.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래 그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고가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언제쯤 하시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요즘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잠깐 눌림목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들어오고 거기서 상승이 극대화될 때 매도 타이밍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차트상으로도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수가 한번 들어왔고 또 그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눌림목 시에 공략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번 상승 타임 요 타이밍에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은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올라갔다가 밀렸고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면은 네. 다시 한번 더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설 때 오늘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으시면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6,000원권 아니면은 27,000원권 그 사이에서 대응하시면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AS를 받아보겠습니다. CJ ENM인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1월 14일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이 종목도 매수가를 잘 줬고 어제 보니까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네, 이미 주가가 10% 이상 매수가 대비해서 상승을 한 상태인데요. 사실 요즘 그 시장에서 종목이 좀 덩치가 큰 종목들이 급등세를 타는 걸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한쪽으로 몰리거나 매수 부족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절실하게 좀 체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종목은 몇 안 되고 주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 이제는 좀 정치 테마 이거 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이런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판단에는 35,000원 달성은 무난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녹스하고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아침에 1월 초에 매수가 한번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 준 다음에 다시 3만원권 아래 자리 한번 줬다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이 나오는 이 시기에 이제 고점에서 매도 시기를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흐름이 제가 말씀드린 게 금방 이해가 안 가시면 이 앞의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 한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에서 이 올라올 때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5,000원 도달하면은 일단 매도 한번 잡으시고 또 이 종목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또 중기적으로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정 주면은 또 다시 재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두 종목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우리 앞에 이상로 위원도 그 네. 얘기 하시던데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전자결제 관련주가 최근에 매수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중기 조정 마치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전자결제 관련주가 사실 예전에는 KG 이니시스, 그 다음에 다날,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정도로만 구분이 됐습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새롭게 좀 추가가 됐죠. 갤럭시아 컴즈 같은 종목도 대표적으로 아키에이지 때문에 전자결제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BI 그룹의 SBI 엑시즈라는 주식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전자결제 관련주인데, 뭐 사업 영역이 좀 틀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경우에도 뭐 다날이나 모빌리언스처럼 범용화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아키에이지라는 게임 자체에만 좀 아직까지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전자결제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종목의 특성이 좀 틀리고 또 성향도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차트 패턴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종목의 성향도 다양하고, 전문 분야도 좀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대로 입맛대로 골라서 공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향별로 개별주를 좀 좋아하신다면은 개별 테마주 쪽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 뭐 좀 중형주를 좋아하신다면은 뭐 다날이라든지 이니시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 업종, 요즘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사실 그 전자결제 관련주는 아무래도 KG 모빌리언스가 제일 빨랐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쭉 진행을 보면은 그 KG 모빌리언스보다는 다날이 좀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상승이 또 나왔고, 또 최근 들어서 매수도 상당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시 뭐 다날이 가장 우선순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기관들의 최근 매수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일단은 단기간에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좀 거친 상태입니다. 한번 9월, 10월에 급등세를 탔었고, 그때도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다날을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12월 달까지 조정을 좀 마무리 짓고 1월부터는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이제 본격 탄력이 붙는 모습이거든요.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추가 상승을 하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조정을 줄 때 사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마이너스가 날다든지 밀리는 타이밍에서 사시면 좋고, 매수가는 13,300원 그리고 13,800원 그 사이에서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무난하고요.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주어지더라도 그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6,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이 15,900원인데 우선은 전 고점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2,500원 정도로 짧게 좀 타이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다날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장중에 반등할 것이다. 단타 노리는 분만 짧게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제 삼성전자가 1% 이상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흐름도 궁금하고요. 또 어제 일본의 추가 부양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자동차 관련주가 또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주의 전망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어제 종합주가 지수가 한 10여 포인트 상승했는데, 거의 뭐 삼성전자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가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볼 땐 삼성전자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할 겁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150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오늘 주가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 거의 뭐 보합선에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계속 이제 공급하겠다, 통화를 공급해서 2% 금리 오를 때까지 계속 지르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본 주가가 거의 상투가 아닌가 저는 그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가도 크게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해 증시는 뭐 주가가 살아 있지만 서서히 이제 매물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미국이 쉬고 이제 어제 열렸습니다. 신고가를 냈죠. 장중 신고가 매물대를 치고 올라가는 13,500을 뚫고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뚫고 가는 모양인데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미국이 취임식 연후에서 이제 기관들의 공격적인 매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미국이 이제 3대 산업인 항공 산업이 7, 8점 드림라이너로 인하여 이제 조금 반영이 곧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미국 증시도 13,500 이상에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곧 조정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13,500 이상 이 부분은 저는 미 증시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가 물론 강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증시가 답답한 모양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는 이미 이제 상승폭에서 이제 38% 조정받고 제가 이제 지난주 수익을 말하다 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980포인트에서 반등 후에 주가가 제 어떤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이 항상 보실 거는 60일 이평의 상승입니다. 60일 이평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데 떨어지지 않고 이제 떨어질 자리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주가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해했으면 1970에서 2000포인트, 2010포인트에서 박스권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은 60일 이평이 아래 부분이 때문에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주가가 뭐 급락 나오고 그런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잘하죠. 기관들이 이제 여러분 어제 선물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관들이 어제 한 방에 선물을 4천억을 매도 치는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초일에 4천억, 한 방에 4천억을 매도하면서 현금을 창출하는 그런 대단한 이제 어떤 1분 만에 무려 4천억을 파는 이런 모양을 보이면서 현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과 지금 개인이 싸우는 사이에 등 터져 죽은 새우를 거다 먹는 사람은 보통 작은 고기듯이 지금 기관이 계속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에서 수익만 챙기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기관들이 계속 삼성전자로 자기들의 모양을 공략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일단 그 선물을 갖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식으로 바꿔 말하면 장중에 어제 이제 불런 양봉의 이제 캔들이 굉장히 많이 났지만 어제 이제 주가가 상승은 했지만 주가의 상승을 면면히 들여보면요, 분봉을 한번 볼 것 같으면 그 면면 자체가 굉장히 힘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힘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어제 주가의 모양을 볼 것 같으면 면면을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하루에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파도가 큰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돈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한쪽으로 지속적으로 가든지 한쪽으로 지속적으로 빠지든지 해야 되는데 하루의 일교차가 굉장히 크면서 여러분이 사는 타임 그 타임이 물리고 여러분이 매수 타임에 이제 팔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 조심해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피봇을 보면요, 오늘 주가 자체가 상승 트렌드 쪽에서는 203포인트의 저항이 받고 지지 포인트에서는 1992포인트 지지받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1990포인트 이전 후에서 주가가 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재미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또 최근에 여러분 그 한 두 달 동안 장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데 뭐 삼성전자밖에 없죠. 삼성전자를 치고 빠지고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150만 원에서는 굉장히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그
150만 원이 여러분 전환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제 저점에 이제 사신 분들은 오늘 하루 정도는 더 지켜봐도 되지만은 짧게 치실 분들은 오늘 매물을 조금 줄이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 이제 기관이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선물을 끄집어냈지만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본국의 그 현금 송환 때문에 계속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많이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 소위 말하는 쌍끌이 매수하는 종목 보면 초대형주에서 조금 중소형 저가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중소형 저가주로 조금 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 매매 사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막 크게 넓게 못 된다 이렇게 누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프로그램 매수도 여러분 보다시피 지속적으로 지금 한 2주 반째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서서히 팔면서 꼭지에서 이미 1조를 팔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매수는 1조다 이렇게 10조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18조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시중의 물량은 계속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 특히 프로그램 매수 이번에 주가의 상승이 프로그램 매수로 상승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의 탄력이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목균형표의 변곡은 상승 변곡으로 돌아섰습니다만은 그 상승의 변곡이 제가 볼 때는 하락폭이 어제 38% 관등했습니다만은 주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다. 특히 2000포인트에 있어서는 스팬 원의 저항 이 부분을 여러분 확인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시면 PMF 차트는 아직까지 하락의 추세가 기속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그 시계열 차트 중에 제일 빨리 움직이는 게 PMF 차트거든요. 예, PMF 차트가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장중에 움직입니다. PMF 차트가 양선으로 움직일 때 그때 공격해도 늦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로어 차트 보면 굉장히 고점을 쫓고 두탁해지는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굉장한 큰 저항이 여러 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포인트 가까이에서는 여러분께서 냉정을 좀 찾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여러 개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 가기 차트 보면 물론 상승해서 눌린 목입니다만은 가기 차트 자체가 2050 부분에서는 강력한 큰 어떠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가기 차트 매물대 보면 2000포인트에서 2052 매물대는 아성 매물대입니다. 아성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조심하. 특히 2000에서 2050은 2012년 1월에 개인들이 엄청 물린 그 자리입니다. 엄청 물린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올라가면 특히 이 자리에서는 가장 물린 부분이 펀드 특히 사설 펀드들이 많거든요. 그 펀드들이 굉장히 물린 자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주식이 이 자리에서 엄청 물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즉시 매물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오늘 2000포인트가 제가 볼 땐 찍지는 않을 것 같지만 2000포인트 가까이에서는 조금 여러분께서 순수하게 조심하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물 보시면요. 선물 자체가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따지도 않고 돈을 잃지도 않는 중간선 라인입니다. 중간선 라인이라는 것은 그 사이 이제 선물이 시작한 지가 한 달 됐는데 에너지 소비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이미 121회평과 61회평이 데드크로스를 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보실 때 선물의 이제 무게 중심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265에 있습니다. 265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함부로 지금은 공격적인 콜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비록 양운이었지만 하루 움직임 보면 콜과 풋, 종가에만 땡겼지만 콜과 풋이 다 나오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선물의 그 전체 무게 중심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266에 있습니다. 266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매물 중심이 261에 있기 때문에 선물은 261에서 266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자리에 주가 떠봐야 1P 정도밖에 뜰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1P라 하면 여러분 보다시피 종합주가지수로 10포인트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가의 공격적인 매수는 여러분께서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루하루
그렇다고 그만둘 게 아니니까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 지켜보는 것도 분명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월 말 선물 시작하고 작년 12월 이제 둘째 주 이후에 주가 계속 횡보하고 개인들을 혼내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작년에 선물 일교차를 보면요. 선물 이후에 3월물 선물 이후에 보면 캔들 차트의 등락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여러분 공격적인 매수를 하면 물리고 방어적인 매수를 하면 돈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사실 때 10원이라도 저가 사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 삼성전자를 제가 볼 때는 고점의 매도 후에 오늘은 또 쉬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대신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저는 분명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저점 분할 매수는 지속적으로 유효한 그런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식이 쌍바닥 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식들은 저점 매수 분명히 유효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쉬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섬기는 청송촌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선창원입니다. 네, 오늘 전망 잘 들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150만 원 전후로 저항 예상된다고 하니까 어디서 좀 매수하시는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모나미입니다. 문구 관련 유통업을 하는 회사로 사무실 필기구 모나미와 편식문구 에버그린 브랜드를 운영하는 업계 1인 업체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다가오는 다음 달부터 학생들 신학기 문구류 수요 증가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중소기업 성장 및 일자리 테마 관련 정책주로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 추세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 양봉 전환이고요. 심리도도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자리를 잘 잡고 상승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3,300원에서 3,500원 사이 저점 분할 매수 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4,0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15% 이상입니다. 손절가는 3,150원입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이틀 전에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조광페인트. 어제 무려 장중에 12% 급등하면서 5,100원까지 오르기도 했더라고요. 이 종목 AS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조광페인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재추천했던 종목으로 어제 장중 수익이 13% 수익이 나왔습니다. 현재 관련주인 바른손, 위노바 등이 상한가인 상태인데요. 오늘 재상승 가능합니다. 저희 안정적인 마인드 수익 추구를 생각할 때 어제 절반 매도, 오늘이나 추후 상승 시 전부 매도입니다. 시장에서 진정 살아남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수익이 났을 때 너무 큰 수익을 쫓기보다는 5%, 10%, 15%의 수익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잘 챙기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3일 동안 계속 추천한 조광페인트, 현대상사, LIG 손해보험 등도 현재 수익 구간입니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상승 시 두세 번으로 분할 매도하셔서 꼭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송 서울경제TV 센방송, 좋은 전문가가 넘쳐나는 저희 센TV를 믿어주시고 주식으로 수익이 안 나신 분들,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LG생활건강.
원가 구조 개선과 해외 매출 증가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75만 원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삼성중공업,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해양설비 시장에서의 양호한 신규 수주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손익을 기록 중이라며 투자 의견은 바이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파트론, 모바일 기기 산업이 성장하고 산업 내 고객사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올해에도 꾸준한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25,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SK가스, SK루브리컨츠와의 탱크터미널 임대 사업으로 영업이익은 2013년 이후 연간 200억 원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12만 원 유지했습니다. 끝으로 HMC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현대백화점,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9만 7천 원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BK 투자증권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대응 전략 소개해 주시죠. 네, 유럽 연합 재무장관이 유로존 11개국 금융거래소 도입에 공식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의 1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미국 12월 기존 주택 매매 494만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반면 유로존 1월 GW 경제 성장 예상 지수가 31.1을 기록하면서 전월치 대비 큰 폭 상승했고 독일 1월 GW 경제 성장 예상 지수가 31.5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큰 폭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구글과 IBM, 두폰 등은 2012년 4분기 EPS가 큰 폭의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미국의 보라이존은 4분기 EPS가 0.38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독일 경제 전망 지수 예상치 상회했으나 미국 주택 지표 예상치 하회하는 등 엇갈리는 지표의 추가 상승에 제한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고 통신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미국 주요 지표는 주요 기술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기대와 유로존 경제 회복 전망에 대한 기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업종 상승 마감했고 소재 및 금융업종의 지수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장 마감 후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구글과 IBM은 시간의 거래에서 각각 4%대 상승 중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호실적과 주택지표 부진 등 긍정적 재료와 부정적 재료가 엇갈리면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다만 일본은행이 금정위 이후에 엔달러 환율이 88.72엔으로 하락하면서 엔화 약세 기조가 이벤트 소멸 이후에 완화됐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 수출주의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자동차, 정유, 증권, 건설 등 경기 민감 업종과 그리고 안정적인 이익 모멘텀을 보유한 제약, 음식료, 통신, 유틸리티 등 내수 중심 방어주의 동시에 분할 매수 투 트랙 전략을 제시하고요. 모바일 부품과 모바일 결제 등 코스닥의 중소형주 순환 매매에 평성한 단기 트레이딩 전환 매매에서 유효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고요. 이어서 신규 편입 종목 LG 생활건강 제시했는데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4분기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비 7.1%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비 6.2% 증가하는데요. 수익성에서 전사 성장성을 화학과 화장품과 외형 전반적으로 성장을 주도한 반면 생활 및 음료 부분의 실적 둔화가 당사 추정치 및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생활 부분은 명절의 반영 시점을 고려하면 9에서 10% 수준의 매출 성장이 확인되고 있고 반면 음료는 급격한 기온 하락에 따른 영업 부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카콜라와 해태음료의 실효지 강화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과 해외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여전히 유효할 전망인데요. 이에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4조 5,3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는 5,330억 원을 제시합니다. 지난해 말 인수한 에버라이프의 점진적인 시너지를 고려할 경우에는 향후 추정치 상향 조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본 실적 둔화 및 보수적인 경기 전망을 근거할 때 동사 밸류에이션이 단기 조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도 국내의 화장품의 고성장을 바탕으로 생활용품의 프리미엄화 그리고 음료 사업의 꾸준한 원가 개선 등 전략적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기존 목표 주가 75만 원과 매수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1월 23일 수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 나온 실적도 긍정적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전망과 함께 체크포인트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국내와 그리고 해외 증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슈부터 좀 체크를 네. 하고 우리 시장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교육 박람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른 관련주, 교육 관련주와 또 온라인 교육 관련주 쪽으로 한번 이제 관심 한번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학습에 대한 교육용 콘텐츠, 또 디지털 교과서, 또 스마트 교육 실사례에 대한 부분들과 또 다양한 교육 관련 콘텐츠를 좀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에 따른 교육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어닝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LG 상사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내일부터는 현대차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장의 실적이 거의 이제 하이라이트에 거의 들어왔다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좀 실적 발표 예정일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애플의 실적은 글로벌 정보기업 업종의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영향에 따라서 IT 업종의 비중이 큰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만큼 애플의 실적 발표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미국의 샌디스크, 또 맥도날드 이렇게 또 실적 발표들이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시황 쪽으로 좀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이야기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일본 증시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썰을 많이 풀어드렸었는데요. 아베 총리가 이번에 극단적인 완화 정책 이야기를 좀 한 모습이었습니다. 엔저 정책을 기존 정책보다 더 강력하게 2012년도에는 금융 완화를 위해서 46조 엔을 풀었지만 사실 물가는 0% 수준에 머물렀고 또 소비와 투자 또 이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돈을 더 풀어서 엔지 효과를 높이고 또 수출 기업에는 유리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니케이 지수를 놓고 보았을 때 최근 급반등에는 좀 성공한 모습이지만 좀 머리가 좀 무거워져서 단기 조정 국면이 있겠지만 최근 일본 수출 기업들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라 상승세를 좀 더 지속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미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하루 휴장을 하고 다시 문을 연 뉴욕 증시가 또 다시 한번 랠리 분위기를 좀 유지를 했었죠. 지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장 초반에 좀 하락하다가 막판에 반등을 성공하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은 일단 우호적인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서는 과시를 한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또 막판에 또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 오픈마켓 증시에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조금 더 좀 시초가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다우지수도 이렇게 전약 후 강장을 좀 이어갔던 것은 특히 어닝 시즌 초반부터 우리 시장 기대에 이제 윗돌았던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이날 이제 구글과 또 IBM, IT 기업들의 실적도 호주세를 좀 많이 보여주었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큰 힘을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다우존스의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시장 자체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올라온 만큼 실적 호조라는 이 모멘텀으로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최근까지 기업들의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크게 망칠 정도로 부진한 기업도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잠재적인 악재는 시장 심리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수준에서 오히려 시장이 훨씬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제 보는 이제 투자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드물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지수 부담감에 부담감이 결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국내 증시를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과매수, 기술적 과매수 구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2월 달에 가장 큰 이슈들이 있죠. 바로 이제 정부의 부채 한도 상한 증액에 대한 협상. 바로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갈팡질팡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을 한번 놓고 보면은 여전히 저는 1960포인트와 1970포인트 그리고 2040포인트 이 박스권 밴드를 좀 열어놓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2970부터 2040포인트 이 수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너무 밴드권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이제 매매 동향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최근 외국인 투자들의 지속된 이 매도 물량들을 판단을 해보면 약 한 8천억 정도 대규모 지금 매도 물량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걸 외국인들과 연기금과 개인들의 주축으로 예상 위의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반면 지금 뭐 투신권들도 최근 들어서 뭐 보여주지 않았던 이 매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것 그리고 당분간 코스피는 단기간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 박스권 밴드 내에서 그리고 여전히 1970포인트 밑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월부터 제가 강조해드렸던 이번 주 전중 후 강장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두도록 하겠고 여전히 저는 2000포인트 다시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2015포인트 구간대를 넘어갔을 때에는 현재 시장의 주도주들이 없기 때문에 이 주도주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2015포인트를 돌파하는 그 이후에 주도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지수의 추가 상승은 일단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15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장을 저가 매수한 물량들은 그대로 들고 가시되 2015포인트부터는 시장을 강하게 이끄는 주도주들이 없다라면은 오히려 조금 관망세와 혹은 또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뱅가드 이제 펀드 물량 한 오늘까지 한 1,4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이번 주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점 우리가 또 체크하면서 시장이 얼마만큼에 대한 영향을 주는지 또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변동성도 상당히 크고 또 웨더독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또 한번 주의를 갖고 한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뭐 빠르게 이제 한번 업종만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여전히 오늘 장도 건설, 증권, 금융세탁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관심 테마로는 모바일 관련주와 또 FCB 관련주, 갤럭시 S4에 들어가는 뭐 부품주들 여전히 관심 테마로 놓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이다.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잘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의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2시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본이감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